3단원에서는 2단원의 한 ETL 작업의 결과를 이제 로그 파일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이제 타스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깅 타스크를 추가하기 위해서 3단원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서 2단원 패키지에 그대로 연속해서 해도 되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돌아와서 검토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새로이 이제 패키지가 만들어지면 새로이 만들어진 이제 패키지의 이름을 레슨 3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2단원을 만들 때도 했던 것처럼 아이디를 새 아이디 만들기를 해서 2단원의 그 패키지하고 3단원 지금 이제 복사를 한 패키지하고 시스템 내부적으로 아이디가 서로 다르도록 그렇게 지정을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원에 그것은 이제 닫고 솔루션 탐색기에 가면 이게 3단원으로 바뀌면 좋은데 이름이 안 바뀌죠. 그러면 바뀐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여기서 이제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름도 레슨 3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꾸어지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3단원 패키지에서 이제 로깅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하겠는데 로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 튜토리얼에 있는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그 설명서에는 SSIS 메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근데 SSIS 메뉴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어 흐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 로깅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로깅을 하면 로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공급자 유형 그래서 로그 파일을 이제 누가 만들 것이냐 어디다가 만들 것이냐 그래서 SQL 서버용 그 로그 파일을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 우린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그냥 텍스트 파일용 로그 공급자를 사용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우리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용 SSIS 로그 공급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로그 파일 만드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로그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설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 이름은 텍스트 파일용 SSIS 로그 공급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냥 너무 일반적인 이름이니까 거기 이제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단원 로그 파일을 이제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이 이벤트의 로그 항목을 텍스트 파일, CSV 파일에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이름은 파일 이름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고 외부적으로 이제 볼 때 어느 디렉토리, 어느 파일에다가 이 지금 로그를 기록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지정해 주는 게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서 우리가 파일을 지정을 안 하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새 연결을 클릭을 하면 파일 연결 관리자 편집기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연결 관리자
편집기가 나타나면 기존 파일에다가 로그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추가할 거기 때문에 파일 만들기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ETL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디렉토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디렉토리인데 물론 바꿔도 되지만 그냥 편리하게 이 기본 디렉토리에다가 로그 파일이 기록될 이제 파일 이름을 이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로그라는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로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실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하면 파일 연결 관리자에서 이제 어느 파일에다가 로그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그 파일을 이제 새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구성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어떤 내용들을 기록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이 컨테이너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로그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전체 컨테이너 중에서 for each loop하고 그 루프 안에 있는 extract sample currency 데이터.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extract sample currency 데이터만 이렇게 로그를 하겠다 하면 이제 여기에다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 위에 것까지 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클릭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이 뭐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습서에 나와 있는 대로 extract sample currency 데이터만 이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로그를 할 것인지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여러 화면이 이제 여기에 표시되는데 이 화면에 보면 뭐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들에 대한 로그를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들 중에서 파이프라인 엑스큐션 플랜하고 파이프라인 엑스큐션 트리즈만 로그를 하겠다 하면 이제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고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선택이 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위에 보면 뭐 컴퓨터 오퍼레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소스 네임이라든지 뭐 소스 아이디라든지 엑스큐션 아이디 그래서 컴퓨터의 실행과 관련된 뭐 여러 정보들이 로그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를 이제 선택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름을 준 3단원 로그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면 여기에 있는 지금 지정해 놓은 extract sample currency 데이터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 엑시큐션 플랜과 파이프라인 엑시큐션 트리즈에 대한 로그가 이 파일에다가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럼 이제 기록되도록 클릭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로그에 대한 지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에 대한 지정을 다 완료를 하고 나면 여기 화면에 돌아와서 디버거에 가서 이제 디버깅 시작을 하면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그 다음에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적재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나면 디버그를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다시 이제 셀렉트를 한번 해보면 레코드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전에는 한 13,000개 있었는데 이번에 27,000개가 됐죠.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레코드에다가 또 레코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delete from 이렇게 해서 다 이제 delete 해버리면 다 없어지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로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면 여기에 튜토리얼 로그.로그라는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워드패드로 열어보면 이렇게 뭐 원본의 계획 시작은 언제 됐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룩캅 커런시 키가 조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룩캅 데이터 키로서 새 행위에 대한 뷰가 만들어졌고 하는 그런 이 로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ETL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있는 new fact, currency, rate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추가됐는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로그 파일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ETL 작업 실행과 더불어 항상 로그 파일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는 그래서 잘못된 변동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면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으로서 아주 간단한 로그 파일을 이제 로깅 기능을 추가하는 ETL 패키지에 로깅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